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러까지 했을 거예요. 오늘은 로테이트부터 할 겁니다. 자, 먼저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라인 적당히 하나 그려보시죠. 로테이트는 특별한 명령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회전하는 겁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그럼 여기 기준점 잡으라고 해요. 기준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할 각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현재 있던 각도에서 45도가 더 회전됩니다. 지금 현재가 몇 도인지는 몰라요. 얘가 몇 도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더 회전시키고 싶은 거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 자, 그 다음 60도. 그러면 이와 같이 현재에서 60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 각도를 쓰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몇 도 더 회전하세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과제물을 보시죠. 자, 이 과제물 찾아보세요. 제일 먼저 그려야 될 거는 중심선입니다. 자,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옵셋 10mm, 한 번 더 20mm, 자, 그 다음 150mm, 그 다음 50mm. 자, 여기까지 됐으면 얘네들을 레이어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18mm죠. 옵셋 18.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했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좌표로 그렸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X라인을 이용해서 그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자, 여기가 10도니까 여기도 10도죠. 그냥 얘를 이쪽 방향으로 10도 돌리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0도죠.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자, 얘는 어떤가요? 이렇게 올라가죠. 마이너스. 여기 각도 그대로 나와 있죠. 로테이트 기준점 클릭하고 10도 엔터. 자,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마이너스 10도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는 이제 필렛이죠. 필렛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어떤가요? 바로 쉽게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제들이 몇 개 있어요. 이 과제물도 똑같아요. 제가 중심선만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자, 옵셋 64mm, 옵셋 72mm.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1도죠. 이 선에서 51도 돌아가라고 되어 있는 거죠. 로테이트. 근데 로테이트 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테이트 그리고 기준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카피 기능 보이시나요? 네, 카피요. 그리고 51도. 그러면 원본은 그대로 있고 복사본이 움직이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트. 자, 카피 누르고 49도. 현재에서 49도가 돌아가는 거죠.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이 상대 극좌표로 다 계산을 해야만 그렸을 겁니다. 제가 이 과제물을 그릴 건데요. 천천히 보세요. X라인. 자, 레이어 바꾸고 X라인. 자, 0도 90도. 그 다음에 옵셋 62mm. 그 다음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이렇게 트림으로 끊고요. 위로 이제 10mm씩만 가면 되겠죠. 트림으로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물론 얘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돼요. 서클 22.5mm, 서클 39mm, 여기가 65도죠.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65도. 그러면 트림으로 끊고 나면 자, 이런 모습이네요. 지금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죠? 지금부터 계산이 안 됐던 거죠. 자, 이 선에서 여기 사선까지 각도가 101도죠. 그냥 로테이트 클릭하고, 자, 복제해야죠. 카피 101도. 자, 그 다음에 이 끝에서 다시 카피 37도.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의 길이가 10mm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서클이요. 서클 반지름 10mm. 이제 나머진 자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의 길이가 10mm. 자, 요 점이 여기로 와야죠. 이동 명령어입니다. 서클한다.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면 되네요. 그럼 좌표 쓸 일 없이 그냥 로테이트만 가지고, 로테이트, 무브 이런 명령어들만 가지고 쉽게 작업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죠.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30도로 맞췄습니다. 이번엔 30도로 맞춰서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30도로 맞춰서 그려보시죠. 자, 쉽게 가죠. 자, 지금 30도죠. 제가 원하는 건 45도입니다. 15도만 더 로테이트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로테이트. 자, 객체 지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퍼런스요. 레퍼런스가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레퍼런스를 누르면 더 레퍼런스 앵글, 지금 현재 참조할 만한 각도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30도죠. 30도. 엔터. 뉴 앵글. 30도가 아닌 어떤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45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앵글은 절대 각도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레퍼런스 0도, 아니 지금 45도 0도. 그러면 이렇게 절대 각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제가 그냥 그렸습니다. 그냥 그렸어요. 얘가 몇 도인지 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오토캐드는 점 두 개를 찍으면 첫 번째 거리와 두 번째 각도가 입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명령어 중에 디스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거리 측정 명령어가 있어요. 디스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킨 di입니다. 자, 보세요. 자,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거리값 측정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각도 측정된 거 보이시나요? 점 두 개 찍으면 알아서 거리와 각도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53도잖아요.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각도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지금은 223도, 아까 쟀던 건 53도. 그죠? 왜 각도가 달라졌을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시작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측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53도. 여길 찍었으니까 230도가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점 2개 찍어서 쓰는 방법은 많아요. 옵셋을 쓸 때도 간격을 안 쓰고 점 2개 이렇게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에 간격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서클을 그렸고요. 다시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요 두 점 거리만큼 똑같이 복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냥 제가 원을 그냥 그렸잖아요. 이 간격을 몰라요. 자, 옵셋. 자, 첫 번째 점 쿼드란트, 두 번째 점 쿼드란트.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입력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간격으로 옵셋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면 얘가 몇 도인지는 몰라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정확하게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 2개 찍으면 돼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자, 기준점을 여기다 찍으면 45도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클릭. 그 다음 레퍼런스. 여기다 각도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린 각도 몰라요. 그죠? 점 2개 찍으면 돼요. 자, 제가 여기다 원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여길 첫 번째, 여길 두 번째 찍으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원점을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다 찍었으니까 여기가 첫 번째 점, 여기가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여기다 각도를 씁니다. 45도. 절대각도 45도.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몇 가지 서류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뭐 대상지가 있고 여기 면적 나오고 현재 대지랍니다. 도시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답니다. 쭉 나오네요. 여기 지도 나오죠? 지도 나오죠? 여기가 대상지랍니다. 여기 도는 도로, 대는 대지, 그 다음 여기 천은 하천, 여기 잡은 뭘까요?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도로고 여기가 천이라 그랬죠. 하천이라 그랬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죠.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맞나요? 도로하고 하천하고 똑같은 높이인가요? 도로가 있으면 하천이 이만큼 밑으로 내려가야죠. 그럼 여기 경사면이 생기죠. 그 경사면은 뭔가 쓸 수 있나요? 전혀 쓸 수가 없죠. 여기 경사면이란 뜻이에요. 경사면이라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런 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이런 땅의 종류에 대해서는 요 밑에 제가 쭉 적어놨어요. 전, 답, 뭐 관은, 과수원, 목장지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어요. 한번 참조 삼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인서트 탭으로 갑니다. 인서트 탭에 가면 여기 어태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착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어태치는 내 몸에 뭔가를 붙일 때 어태치라는 단어를 써요. 어태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부착할 것들을 선택하라고 뜹니다. 여기 보면 파일 타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올 이미지 파일이죠. 그림 파일 전부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픈. 그러면 파일 모양 나오고요. 나머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인서션 포인트, 이미지 불러왔잖아요. 이미지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좌표 0,0에다 넣겠습니다. 엔터. 근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베이스 이미지 사이즈 위드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1mm요. 1mm. 너무 작아요. 자, A4 사이즈가 297에 210이죠. 1이 아니라 210mm가 돼야 돼요. 210배.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들여집니다. 자, 불러들이셨나요? 네, 좋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 여긴데 문제는 커서가 흰색이죠. 안 보여요. 이 속으로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죠? 보일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또 해결해야 될 게 또 나옵니다. 명령어 중에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이요. 이 환경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오토캐드 환경 설정 명령어가 옵션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맨드에다가 옵션이라고 쓰셔도 좋고, 이렇게 또는 여기 캐드 도면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옵션 나옵니다. 옵션을 띄워 보시죠. 자, 여기 파일이요. 파일 탭을 눌러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이거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이요.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 자동 저장 위치입니다. 캐드는 10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합니다. 자, 그건 어디서 체크하냐면 여기 오픈 앤 세이브라는 항목에 보시면 바로 여기요. 여기 오토매틱 세이브, 그리고 10분에 한 번씩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자동 저장 들어가요. 근데 어디 저장이 돼요? 네, 바로 여기요. 바로 여기 저장됩니다. 이 경로는 지워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자, F2키 누른 다음 F2키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 딱 블록으로 지정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복사, 경로를 복사한 겁니다. 그 다음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 그러면 경로가 쫙 복사가 됩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 볼까요?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키에 알파벳 2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2를 눌렀다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즐겨찾기로 써있는 이 부분, 이 칸 있죠? 여기가 주소줄인데, 어떤 사람 여기 자꾸 여기 눌러요. 자꾸 여기 누르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길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길 클릭하면 이 내용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엔터. 바로 여기가 자동 저장 파일인데, 여기 수정 날짜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름 순 말고 수정 날짜 순으로. 그럼 가장 최신 날짜 25년 4월 17일 오후 7시 37분. 네, 거의 10분 됐네요. 요 파일이요. SV 달러가 자동 저장된 파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 SV 달러 써 있잖아요. 요게 자동 저장 파일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자, F2키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가 들어가요. 얘 DWG로 바꾸시면 돼요. 확장자를 DWG로 바꾸면 그냥 CAD 파일 돼요. 이 파일 오픈하시면 10분 전에 내가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SV 달러라는 요 이름을 이름 바꾸기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선택하고
DWG로 이름 바꾸기 확인. 그 다음에 얘를 CAD로 오픈하시면 돼요. 그러면 10분 전에 요 내용이었네요. 10분 전에 그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탭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탭 보면 컬러 테마가 나와요. 지금 다큰으로 되어 있는데 라이트로 바꿔버리면 여기가 하얗게 바뀝니다. 테마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오래 보면 눈 아파요. 그냥 다큰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 헤어 사이즈 보이시나요? 지금 5로 잡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끝까지 줘봤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옛날 오토캐드 릴리즈 12 버전까지, 12인가 13 버전까지는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9 때 오토캐드 처음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제 요즘은 안 쓰는 방식이니까 굳이 손댈 필요는 없고, 요 크로스 헤어가 5 정도면 그냥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왼편에 보면 여기 컬러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써야 될 내용입니다. 2D 모델 스페이스에 유니폼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배경색을 컬러를 통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리스트와 올 컨텍스트라고 돼 있죠. 얘 누르면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초기화돼요. 다시. 그 중에 여기 크로스 헤어 두 번째 보면 크로스 헤어가 화이트로 되어 있죠. 눈에 잘 띄려면 자, 그린으로. 자, 크로스 헤어가 그린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이렇게 해놔야 크로스 헤어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눈에 보이죠. 하얀색이 좋습니다. 원래는 하얀색이 가장 좋은데 때때로는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옵션들도 잠깐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됐고요. 자, 오픈 앤 세이브는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요 부분 눌러보시면 아래 버전으로 자동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오토캐드 2018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2022잖아요. 그런데 2018 버전으로 자동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전에 저한테 배웠던 분이 이제 레이저 커팅하러 레이저 가게에다가 캐드 도면을 보낸 거예요. 근데 못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 완전 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면만 간신히 그릴 정도였거든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오픈이 안 되냐. 근데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레이저 커팅기 오토캐드 버전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아주 옛날 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전이 이분이 작업하신 건 버전이 높은 거고 그 장비에 있는 건 버전이 낮은 거고, 기계 장비에 붙어 있는 오토캐드는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동 저장할 때 쓰시면 되겠고요. 플롯 앤 퍼블리시, 네, 여기도 특별한 건 없고 시스템도 없고 유지 프리페어런스 됐고. 자, 여기 셀렉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셀렉션, 여기 그립 사이즈하고 뭐 픽박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픽박스 사이즈 같은 경우가 한 5에서 7 정도가 제일 무난해요. 이 값이 제일 무난하고, 여기 보시면 셀렉션 모드에 보면 논 셀렉션이라고 지금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걸 제가 끌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라인
서클 선택했습니다. 키보드 델키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노온 셀렉션을 체크해야만 델키가 적용이 됩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노온 셀렉션을 체크해야만 지워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종종 안 지워질 때가 있어요. 델키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건 노온 셀렉션이 꺼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옵션. 그래서 요 노온 셀렉션을 체크해 놓고요. 그 아래 보시면 Shift Add 셀렉션 있죠. 요건 또 끄셔야 돼요. 만약에 얘를 체크해 놓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제가 원을 몇 개 그렸습니다. 자, 클릭했어요. 자, 그립이 어떻게 되나요?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Shift 키를 눌러야 추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누르면 선택 빼기가 되고요. 이게 참 불편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옵션 명령어에서 결국은 얘네들을 빼셔야 돼요. 요 Shift Add 셀렉션을 끄셔야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지우시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라인을 따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쭉 따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쭉 따라 그릴 겁니다. 쭉 따라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딱 따냈습니다. 자, 한번 따내 보시죠. 반지름 10mm. 이거 좀 크네요. 자, 라인 여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 다음에 끝점에서 쿼드란트로 화살표 모양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이제 5mm씩 띄우는 겁니다. 5mm. 자, 여기는 2.5mm. 선 연장하고 필렛하고 뭐 트림하고. 자, 그럼 방위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명령어를 조금 당겨서 해볼까요? 요 다음이 스케일 명령어예요.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배수를 쓰면 돼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0.5. 그러면 크기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줄여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중심점 잡고 배수를 쓰면 돼요. 2라고 쓰면 2배 커져라 이렇게 됩니다. 스케일 중심점 잡고 0.4 그러면 0.4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그린 겁니다. 보시면 여기 동서남북 방위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쪽 선이 수평이죠.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가 0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로테이트로 회전시켜야 돼요. 자,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자, 몇 도예요? 몰라요. 이 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기준점 반대점. 얘가 몇 도가 되면 돼요? 0도요. 그래서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정북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도면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번엔 스케일이요. 스케일은 물체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때 쓰는 게 스케일입니다. 방금 봤어요, 그죠?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여기다가 배수를 쓰면 돼요. 몇 배 커질 거냐 이거죠. 자, 2배. 그러면 2배 커진 거 보이시죠? 다시 스케일 0.5.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네요. 다시 스케일 3배. 그럼 얼마를 줄여야 돌아올까요? 얼마를 줄여야 될까요? 3배 키웠잖아요. 그죠? 계산 되나요? 0.3? 0.33? 이렇게요. 분수요. 3배 키웠으니까 3분의 1로 줄이면 될 거잖아요. 이거. 자, 이해되시나요? 자, 선택하고 네, 글로벌 위드를 1로 줘야죠. 그래야 이렇게 성굵기 차이가 나겠죠. 그죠?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스케일 40배 40배 키웠습니다. 그럼 뭐 별반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자, 보세요. 얘 1mm 줬죠. 근데 글로벌 위드가 얼마로 바뀌어 있나요? 40mm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40배 키웠으니까 1mm가 40mm가 되어야 정상이 됩니다. 또 하나, 자, 중심선을 그어봤습니다. 자, 이 중심선 1.3선인가요? 실선인가요? 실선이네요. 그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한참 확대하니까 1.3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출력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선으로 나옵니다. 중심선으로 안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면을 키웠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선 모양도 커져야 돼요. 자, 제가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도면의 축척까지는 했는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엔 안 했는 모양이네. 어디 갔을까요? LT 스케일이 라인 타입 스케일 여기 있다. 요 명령어요. 이 명령어 쓰셔야 돼요. 선 모양 축척이요. LT 스케일 선 모양 축척 얼마로 주면 될까요? 자, LT 스케일 축척만큼요. 자, 40배 키웠더니 어떻게 되나요? 1.3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LT 스케일 값도 LT 스케일 값을 축척값만큼 주셔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조금 커요. 얘가 그러니까 ISO 규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큽니다. 그래서 LT 스케일 값을 2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를 주시면 적당하게 나올 겁니다. 너무 크지 않게 적당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손 모양 축척, 이거 축척값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마찬가지. 자, 렉탱글 아이고 스케일 여기 카피 있습니다. 카피 누르고 2배. 그러면 복사해서 2배 늘어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가로폭 보이시나요? 16,95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도면에 여기 종이에서 따온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950이 아니란 이야기죠. 스케일, 자, 베이스 포인트 클릭하고
길이를 모르잖아요. 몇 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 레퍼런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요? 16,950. 그러면 1대1 사이즈가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봐야 될 건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이 스트레치는 조건이 있습니다. 스트레치는 첫 번째, 걸침 선택하셔야 됩니다. 포함 선택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걸침 선택으로 하셔야 됩니다. 포함 선택하면 작업이 안 일어나요. 두 번째, 끝점 선택. 끝점이 선택되어져야만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스트레치 안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스트레치 끝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봅시다.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실까요? 자,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치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엔터. 그럼 이동됩니다. 이동 명령으로 바뀌어요. 다시 엔터. 그럼 회전 명령으로 바뀝니다. 다시 엔터. 이번엔 스케일 명령으로 바뀝니다. 다시 엔터. 미러, 대칭 명령으로 바뀌어요. 다시 엔터.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스트레치를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이번엔 랭슨이요. 랭슨은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랭슨, 아니 호드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라인, 아크. 자, 랭슨. 그러면 옵션을 먼저 선택하면 돼요. 다이나믹이라는 건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이나믹 누르고 객체 선택하고 마우스로 적당히 늘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행 방향대로 그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토탈이요. 토탈은 전체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길이 뭐 200. 클릭하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얘는 거꾸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줄어들었네요. 자, 많이 주네요. 그죠? 근데 이 다음부터는 아무리 눌러도 값이 변하진 않아요. 선의 길이가 200mm로 딱 고정이 됐으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이번엔 퍼센트요. 백분율이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값을 100보다 크게 넣으면 그만큼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게 넣으면 작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의 2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2배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가까운 끝 쪽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퍼센트를 50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재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랭슨, 이번엔 델타요. 델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을 말합니다. 제가 50이라고 줬습니다. 한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5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 쪽이 50mm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X라인 0도, 90도, 옵셋 64mm, 72mm. 자, 얘네들은 중심선이죠? 중심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 한 번 더 46.4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한번. 자, 반지름 20mm. 자, 이렇게 놓고 다 트림으로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로테이트 쓰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카피 5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자,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끊어주고요. 서클 반지름 80.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서클 반지름 7.2 두 개 그리고요. 다시 한번 반지름 16.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다 끊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옵셋을 하면 되겠죠. 옵셋 7.2. 그 다음 옵셋 16.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속성 맞춰야죠. 그 다음 트림 해야죠. 자, 트림 하는데 여기 커팅 엣지라는 게 있단 말이죠. 커팅 엣지가 뭐냐면 경계요.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라는 경계입니다.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엔터. 그러면 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경계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를 무시하고 이렇게 잘라 나간단 말이죠. 여기도 어때요? 경계가 많죠.
이거 이만큼을 자르려면 하나, 둘, 셋, 네 번을 잘라야 되는데 경계를 여기다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지워집니다. 자, 커팅 엣지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경계가 너무 많다. 그러면 커팅 엣지를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오스냅을 직접 쓰는 걸 더 선호합니다.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은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오스냅을 쓰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을 쓰는 거지, 사실은 저는 이렇게 타이핑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클 TTR 반지름 16 트림. 여기도 빠졌네요. 라인. 자, 이렇게 빠져있죠. 자, 그려보시죠. 여기는 필렛을 쓰시면 돼요. 필렛 반지름 32. 여기도 트림을 써야 되겠죠, 그죠? 트림. 자, 커팅 엣지로 중심선 2개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선 정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나겠죠, 그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하나 써먹어야죠. 자, 뭐냐면은 우리가 중심선을 그릴 때 약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다 바짝바짝 잘랐잖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옵셋 5mm 해가지고 이거 연장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트림해서 잘랐단 말이죠. 이젠 그게 아니고 랭슨이요. 랭슨에 델타를 5mm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이 자연스럽게 5mm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제 구태여 옵셋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랭슨의 델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랭슨 델타를 이용해서 옵셋 5mm까지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레이즈 배웠고 트림 배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이 트림의 원시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원시적인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브레이크를 할 수 있어요. 트림을 하려면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자,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가 세컨 포인트를 물어봐요. 저는 별거 한 거 없는데 얘가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자, 선택했어요.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점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가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을 그렸어요. 아니다. 자, 다시 브레이크 클릭했는데 여기서부터 끊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퍼스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면 시작점을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한번 해보시죠. 퍼스트 포인트를 재지정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정교한 작업도 가능해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선택이요. 내가 여기를 정교하게 지정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먼저 그려지고 얘가 나중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먼저 그려지고 나중 그려지고 이렇게 나중 그려진 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드로잉 오더를 통해서 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굴 선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선택을 합니다. 얘를 자를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누르고 교차점 클릭, 교차점 클릭. 그럼 트림처럼 잘라지는 거 보이시죠?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을 클릭했습니다. 근데 세컨드 포인트로 똑같은 자리를 다시 클릭해요. 그러면 한전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한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요 두 개가 브레이크인데 얘가 앳 브레이크, 한전 브레이크인데 얘를 선택하고 끊어질 거 선택하고 교차점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브레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를 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익스플로드하고 조이는 다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렉탱글이 있습니다. 폴리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은 다 하나로 묶여 있죠, 그죠?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서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하기 전에 포인트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포인트를 못 따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못 씁니다. 자, 포인트요. 포인트 별거 없어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명령어 쓰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점 추가해줍니다. 끝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모양 한번 바꿔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자, 근데 니어레스트도 근처점이라서, 커서 근처에 있는 점이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니어레스트 그러면 이렇게 찾아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선을 두 개 그렸는데 다시 라인, 다시 라인. 자, 두 개 그렸습니다. 자,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내가 지정한 개수만큼 똑같이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 그래요. 선택하고 6개,
그러면 6조각 된 거 보이시나요? 실제로 커트한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를 추가해 준 겁니다. 얘 안 잘려요. 얘는 안 잘립니다. 포인트를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못 다루면은 디바이드는 못 씁니다. 왜냐하면 P타입에서 보면 포인트 기본이 얘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포인트를 바꿔줘야 아 얘가 잘렸구나, 아 디바이드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매주어는 거리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갑니다. 여기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클릭. 그리고 길이를 100mm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mm, 100mm, 나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P타입. P타입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 포인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셋 사이즈 relative to screen, 상대적으로 화면에 상대적으로 5%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확대됐어요. 어떤가요?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축소했어요. 다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만 이때 써야 되는 명령어가 리젠이라는 명령어입니다. 화면 재생이요. 화면 재생성 명령어로 리젠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자, 무한정 커지고 있죠? 리젠. 다시 작아진 거 보이시죠? 자, 리젠. 완전히 작아졌죠? 리젠. 화면의 5%란 뜻입니다. 자, P타입. 자, 마지막으로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요. 절대적인 단위. 우리가 도면을 불러올 때 밀리미터 썼잖아요. 그러니까 5mm가 되는 겁니다. 얘는 화면을 키워도 줄여도 크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5mm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상대적인 화면의 5% 정도를 많이 씁니다.